안녕하세요. 저는 6반 릴스 데스타 임종호입니다. 오늘 지구과학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로 어떤 영상인지 달아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영상인지는 저도 아직 모르지만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용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남정네들의 더러운 썸네일. 더러운 썸네일.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간 총정리 겸 다른 반에서도 많이 나왔던 질문을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찬찬히 보시면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대륙지각, 해양지각 배웠던 거 기억나죠? 대륙지각, 해양지각 우리 어디서 배웠냐면 직권 할 때 배웠는데 여기서 대륙지각, 해양지각 뭐가 더 두껍다 그랬죠? 대륙지각 뭐가 더 얇다 그랬죠? 해양지각 대신에 뭐가 밀도가 크다? 해양지각이 밀도가 크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얘랑 이제 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판 배웠던 거 기억나요? 대륙판, 해양판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판은 잠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있는데 그 아래 최상부 멘트까지 합친 한 100kg짜리 큰 땅덩어리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단면으로 볼 땐 이해가 편한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던 수평 방향 지도로 보면은 판이랑 대륙을 구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 근데 이건 여러분만 그랬던 게 아니라 여러분 선배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서 판은 결국에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그냥 큰 땅덩어리들 이런 게 다 하나하나 판이죠. 하나, 둘 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이 지점을 찍고서 제가 물어볼 건데 여기는 대륙판일까 해양판일까? 대륙판입니다. 대륙판은 쉽게 말하면은 이 판 중에 대륙이 많으면 대륙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럼 지금 보고 계신 유라시아판은 무슨 판일까? 대륙판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A 지점은 대륙판의 대륙지각인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 유라시아 판에서도 우리나라가 있고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우리 동해를 찍어서 B 이렇게 했으면 여기는 무슨 판? 여전히 유라시아 판이니까 대륙판인 거예요. 근데 이 지점은 무슨 지각일까? 해양지각인 거예요. 대륙판의 해양지각인 거예요. 다시 여기 큰 가운데 판 이거 보여요? 이거 무슨 판이라 써있죠? 태평양판. 얘는 대륙판이니까 해양판이니까? 해양판이죠. 왜냐면 해양지각이 많으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런 데 찍어서 C 했어요. 그럼 얘는 해양판의 해양지각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에 있는 섬 배웠다. 뭐였죠 이거? 하와이! 그렇지. 여기 D 이렇게 찍으면 얘는 뭘까? 해양판의 대륙지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구분이 다르다. 구분이 다른 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선배들도 좀 많이 물어봤던 건데 얘는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가끔 문제 풀다가 여기 나오나 봐요. 그 잘 안 나오는 용어긴 한데 규모랑 진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규모랑 진도가 뭐가 다르냐? 규모는 그냥 절대적인 변함없는 에너지입니다. 그냥 그 지진이 갖고 있는 힘, 그 지진이 갖고 있는 힘인데 진도는 느낌입니다. 내가 그 지진을 얼마나 느끼느냐. 그러니까 동일한 지진이면 예를 들면 A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포항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포항 지진은 서울에서 재든 일본에서 재든 정반대편 뭐 미국에서 재든 규모는 어떤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에너지량이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거 혹시 뉴스 기사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뭐 막 그 방금 이번 지진은 뭐 TNT 몇 개가 터졌을 때 뭐 에너지다. 그거는 이제 규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숫자로 합니다. 뭐 1.5, 뭐 아니면은 뭐 2.4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써요. 근데 진도는 피해 규모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지진인데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가깝게 지진이 발생을 하면은 서울이 많이 떨릴까 부산이 많이 떨릴까? 서울이 많이 떨리겠죠. 그러면 그때는 서울의 진도가 부산의 진도보다 크게 책정될 수 있는 거죠. 혹은 우리나라랑 일본 정확히 가운데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쳐봐요. 그럼 거리는 같으니까 뭔가 같은 정도 떨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디가 더 떨릴까? 우리나라가 더 많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일본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진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같은 거리에 있는데 아래쪽 땅이 더 약하면 예를 들면 싱크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진도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규모의 지진에서도 더 큰 진도나 더 작은 진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로마 숫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 2, 왜냐면 단계니까 3 뭐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5 뭐 이런 단계를 쓰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로마 숫자로 쓴다. 그냥 상식.
이게 뭐 시험 문제 나온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구과학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이제 기사에서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이제 기자분들이 급하게 쓰다 보니까 뭐 이번 포항 지진 하면서 뭐 진도 5.7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맞을까 틀릴까? 틀린 거죠. 왜냐면은 진도는 단계로 써야 되니까 얘는 로마 숫자로 뭐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어떤 에너지량을 쓰고 싶었으면은 얘는 규모로 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가 다 맞는 건 아니다. 여러분이 과학 공부를 하면 이런 것들을 또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상식이고, 세 번째로 또 질문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제가 필기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우리 판의 경계 3개 배웠다. 뭐 배웠죠? 그렇죠. 발산, 수렴, 보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발산의 경계에서 키워드 굉장히 정리를 많이 해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일단은 멘틀 대류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그래서 얘를 벌리니까 판이 생긴다 이런 거 했었죠. 근데 그 옆에 제가 뭐 뜨거운 플룸이나 장력, 정단층 이런 필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력이나 정단층 혹은 반대로 수렴형 경계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있었는지 다시 볼게. 수렴형 경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수렴형 경계는 어떤 키워드가 있었냐면 멘틀 대류가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하강하면서 애들이 꼬라박으니까 밀도 큰 애가 내려가면서 사라질 수 있죠, 판이. 그래서 수렴형 경계 키워드는 멘틀 대류 하강하면서 판이 소멸한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또 뭐 예를 들면 차가운 플룸이라든가 횡압력, 역단층, 습곡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공부 진짜 꼼꼼하게 하신 분들인데 요거는 제가 요 영상 유튜브 링크에 여러분 선배랑 했던 수업을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그냥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더 딥하게 설명 안 한다. 그냥 그 영상 보시면은 궁금증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넘어가냐면 오늘의 메인 디시가 2접시 있습니다. 2접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가르쳐 드리냐면 여러분 문제집에 있어요. 개념 완성에. 그래서 여러분이 펜을 꺼내 들고 이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쫓아오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해령과 해구에 대한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리 방금 복습했지만 해령은 무슨 형 경계에서 나왔던 거지? 발산형 경계. 그렇죠. 발산형 경계는 멘트들이 어떻게 된다 했죠? 이렇게 올라오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뽕끝 좀 올라왔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는 과학은 떼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해령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발산형 경계에서 판이 벌어지면서 판이 새롭게 생기죠. 생각을 해봐요. 지구의 공간은 무한합니까? 아니죠. 그럼 어딘가가 열려서 생겼으면 어딘가는 들어가서 사라져야죠. 그러니까 쭉 보다 보면 이렇게 들어가서 사라지는 곳이 지구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수렴형 경계. 그렇지. 해구 같은 게 들어가서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트로 있다는 거 여러분이 시야를 좀 넓혀줬으면 좋겠고요. 방금 복습했지만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멘트들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강을 한다. 그래서 애들 이렇게 만나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문제를 보는데 해령 같은 경우는 펜건을 들고 아주 중요한 얘기. 문제 풀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개념 2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령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판이 생성되니까 나이가 적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적어놓으세요. 해양지각 나이가 0살. 해양지각 나이가 0살입니다. 0살.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선배들은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제 거리에 따른 어떤 지각의 나이를 줬는데 나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지금 나이가 X축 0인 데서 만나죠. 여기에 이제 해령이 있는 거다. 이런 거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 문장을 좀 기억을 해놓고 우리가 남은 수능 2년 동안 같이 대비 천천히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1번은 해양지각 나이 0살이었고 2번 여기 위에 써있는 대칭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왜냐면 생각해봐요. 이렇게 벌어질 때 한쪽만 벌어질까? 양쪽 다 벌어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약간의 대칭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2가지를 잘 적어 놓으시고 시험 문제에 어떤 게 나오느냐 잘 보시면 이 해령으로부터 가까운 지점 A 여기 보여요? 네. 조금 멀리 있는 지점 여기 B 보여요? 얘네들의 요거를 비교할 수 있냐가 수능에 계속 나와요. 근데 어렵지 않아.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가까운 지점 A, 먼 지점 B. 온도 어디가 높을까? 가까운 데 뭔데? 가까운 데가 높겠지. 왜? 여기서 마그마 나오잖아. 뜨겁잖아요. 가까운 데서 높고 먼 데서 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이 이거 중요합니다. 나이 어디가 많다 그랬지? 여기가 많겠죠. 왜? 여기가 0살이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하면서 멀어지겠지. 그죠? 나이가 많아집니다. 해저 퇴적물의 두께 이런 말이 있는데 해저 퇴적물을 뭔 말하는 거냐면 이 지각 위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물질이 쌓이겠죠. 그게 얼마나 쌓였느냐입니다. 어디가 많이 쌓였을까? B. 쉽습니다.
눈이 와요, 밖에. 물론 지금 여름이라서 눈이 안 오지만 눈이 오는데 밖에 5분 서 있는 사람이랑 1시간 서 있는 사람이랑 누가 눈 더 많이 맞았을까? 1시간? 나이 많은 놈이 많이 맞아요. 근데 여기엔 조건이 있어야 돼. 뭐냐? 내리는 눈의 속도가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물어볼 거면 단 이러면서 뒤에 써 있을 거예요. 해저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런 말이 써 있을 겁니다. 눈 내리는 속도가 일정하다면 나이 많은 놈이 당연히 많이 쌓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심. 우리 수심은 뭘 말하는 거죠? 이 그림에서? 물의 깊이니까 그쵸? 요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수심은 우리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배 타고 이렇게 요게 수심이죠. 오케이? 그럼 그림으로 봐봐요. A가 수심이 깊어요? B가 수심이 깊어요? B가 수심이 깊죠. 왜냐면 여기는 볼록 올라왔는데 얘는 이렇게 내려가니까 수심은 이 B 쪽이 깊다. 요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 어렵지 않지? 요런 게 수능 문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거고.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봤으면 발산형 경계를 봤으면 눈을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면 이번에 뭐가 있죠? 그렇죠. 수렴형 경계가 있죠. 이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이 자세히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를 꺼내서 지금 열심히 필기하고 계신데 113쪽에 113이라는 숫자 옆에 이 글자가 숨어 있어. 113이라는 숫자 바로 옆에 무슨 글자가 써 있어요? 그렇지. 섭입대. 이 섭입대라는 말이 바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놓치는데 문제 풀다 보면 종종 등장을 해요. 섭입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는데 여러분 선배들이랑 공부해보니 그냥 이거 적어놓으세요. 얘가 제일 깔끔합니다. 문제 풀 때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정의예요.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지형. 적어야지. 적어야지. 여러 가지 지형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다양한 교과서나 다양한 참고서나 뭐를 봐도 섭입대의 정의가 그때그때 조금 다른데 제가 볼 때 문제 풀 때 제일 도움되는 건 이겁니다. 이 정의가 가장 깔끔해.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지형. 선생님, 전 아직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합니다. 이제부터 설명할 거예요. 일단 쓰시고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지형을 섭입대라고 한다. 혹은 이 학자 이름을 따서 베니오프대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요거까지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섭입대,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이게 뭔 소리냐. 과학은 언제나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쉬운 말을 그냥 섹시하게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얘도 약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막 별거 아닌 말을 굉장히 세게 막 멋있어 보이게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 두 개의 판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무슨 판과 무슨 판이죠? 해양판. 그렇지. 여기는 대륙판이 꽝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하고 있으면은 얘네 둘의 경계가 생기겠죠. 두 개의 다른 판이니까. 그 경계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여기 보면 해양판에서 대륙판으로 바뀌니까 이 지점에 뭐가 있어요? 해구. 그죠? 해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해양판 대륙판을 만났어. 누가 밀도 크죠? 해양판이 밀도가 크죠. 그럼 누가 누구 밑으로 갈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이해돼요? 그럼 얘가 어디를 긁을까요? 대륙판 밑을 밀도 큰 애가 긁겠죠.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래서 중요한 문장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수렴형 경계에서 지진은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생긴다. 기억나죠? 그래서 해양판이 있는 수렴형 경계에서 밀도가 작은 판 아래쪽이 흔들려서 여기에 지진이 생기고 여기서 녹음 마그마가 뚫고 나와서 밀도가 작은 판 화산이 생긴다. 기억 안 나면 저번 영상 보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 번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이 생기는 곳을 봤더니 먹이 아래를 막 긁더라. 이곳이 뭐냐면 진원이에요. 지진이 생기는 근원지란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가 긁히느냐 그게 진원이에요. 근데 지금 얘를 봤더니 해양판과 대륙판의 경계인 여기로부터 내가 이렇게 멀어졌더니 진원의 깊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깊어지죠. 요게 섭입대라는 겁니다. 에이, 요 선생님 별거 아니네요. 에이, 선배들 바보네. 누가 이런 걸 틀려. 왜 이런 걸 틀리느냐? 시험 문제에 실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단면으로 친절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여기 위를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해봐요. 그럼 위에서 내려다보겠죠, 얘를.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단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린 위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과학자들이 관측한 실제 자료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를 위에서 내려다본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요런 그림. 잘 봐. 이 그림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래 그림 지금 이거 빨리 눈으로 사진 찍어. 잠깐 외울 수 있어? 한 5초 정도? 오케이. 사진 찍어놓고 그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우리가 판 몇 개 있었죠? 이렇게 기준으로 있을 때 가운데 판의 경계가 있고 왼쪽에 무슨 판 있었어? 해양판, 오른쪽에 대륙판. 둘 중에 밀도가 뭐가 더 크죠? 해양판이 밀도가 크고 무슨 형 경계였죠? 수렴형 경계. 그래서 얘가 얘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 수렴형 경계고 해구가 발달을 하는데, 오케이? 근데 지진은 아까 어디서 생겼죠? 밀도 작은 판 아래쪽에 얕게, 깊게, 더 깊게 천발, 중발, 신발 쪽으로 생겼겠지.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은 섭입대 정의랑 합치면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지는데 천발, 중발, 신발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죠. 아, 이 그림 섭입대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이해하시고 다시 요 아래쪽에 있는 요 3D 단면이랑 합쳐서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예전 수능에서 3점짜리,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에서 2.5점짜리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 난이도면 쉬운 3점, 그러니까 2.5점은 2.5점인데 어렵지 않은 2.5점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야 하는 2.5점이라는 거죠.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잘 봐요. 여러분이,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교과서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크나큰 오해를 깨드리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봐요. 지금 이 그림에서 수렴형 경계는 화살표가 어떻게 그려져 있죠?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죠? 발사하는 경계는 어떻게 돼 있죠? 벌어지죠. 진짜? 진짜로? 고래가 젠부 데스까? 이게 전부입니까? 잠깐 빌릴게요. 판은 이런 거잖아요? 납작한 땅덩어리 2개. 자, 수렴은 뭐라고요? 받고. 발사는 찢어지고. 이게 다라고? 아니라고. 아, 보존. 그쵸. 좋습니다. 근데 수렴이 꽝, 발산이 쫙? 아니야. 하수! 잘 봐요. 제가 저쪽으로 갈게요. 둘 다 여러분이 볼 때는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달리기 시합이라 생각해봐요. 얘가 빠르고 얘가 느려. 어떻게 되죠? 빠르고 느려. 멀어지죠. 발산입니다. 그렇지. 상대적 속도라는 거예요. 얘가 느리고 얘가 빨라요. 어떻게 될까요? 다가요. 이거 수렴이에요. 이번에 저쪽으로 가볼게요. 얘가 빠르고 얘가 느려요.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죠. 달리기 시합 해봐. 얘가 멀어지잖아. 발산. 얘가 느리고 얘가 빨라. 어떻게 되죠? 다가요. 수렴이에요. 실제 상황은 이렇다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실제로 말씀드려요. 실제로는 이런 2차원적인 무브먼트가 아니라 이거지. 3차원으로 이렇게 받고 찢어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이 외워놔도 좋은데 하나의 판에서도 다른 지점들은 이동 속도가 조금씩 다 다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 커다란 태평양 판만 봐도 얘는 여기래. 얘는 여기래. 얘는 또 여기래. 여긴 또 여기래. 이상하지 않아요? 그림이? 왜 그러냐면 상대적인 속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냐면 이제 어려운 3점. 여러분 선배들이 수능에서 저 얻어 터지고 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수능에서 2.5점. 여러분이 아마 안 배우면 손도 못 댈 만한 문제들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작년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3점짜리 문제고요.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만 봐도 대충 접근은 할 수 있어. 보시면은 어느 지역의 판 경계래요. 어떤 지역의 판 경계. 지금 풀어드릴 건 아니야. 이거 풀어드리려면 한 20분 넘게 걸려요. 판 경계가 있고요. 나이를 줬네요. 그리고 해저 퇴적물 퇴적속도 일정하다. 이거는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퇴적물의 두께는 나이랑 비례한다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그래프 나왔네. X축, Y축 단위 보셔야 되는데 X축에 거리 있고 Y축에 연령 이렇게 있네요. 근데 여기 지금 딱 보면 Y축이 0이네. 나이가 0살이죠. 이것만 봐도 여기 해력 있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의 기울기가 달라요. 무슨 소리냐면 양쪽 판의 확장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해야 되냐? 실제 속도를 주고 여러분이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고 솔직히 고트 문제입니다. 고트. 진짜 좋은 문제고 바로 며칠 전에 여러분 선배들이랑 올해 수능 완성 2026년 수능 완성 3점짜리 문제도 가져왔는데요. 얘도 비슷한 형식이죠. 보시면은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만으로도 얼추 알 수 있습니다. 해양판이 있고 대륙판이 있고 여기 판의 경계 있으니까 해령, 발산형 경계겠죠. 해구, 수렴형 경계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식으로 비판이 움직이는지 속도 줬고 그 다음에 해령에서는 판이 생기는데 그게 육식 양쪽으로 생긴대. 그때 너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할 수 있어? 이런 게 기억선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한 번도 공부 안 하고 이 문제 시험장에서 처음 보면 손도 못 댑니다. 손도 못 대는데 제가 하는 말이 이번 기말고사에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안 냈다고 힘 뺐다고. 근데 포인트는 이번 기말고사 때문에 여러분 공부해요? 아니죠. 2년 뒤에 수능 때문에 공부하죠. 그때 여러분이 봐야 될 문제는 이런 정도 수준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 시험 계속 공부하면서 이번 연도 공부하시면서 1학년이니까 몸집을 키워요. 체급을 키워놔야 돼.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넣어놔야 그 다음에 저랑 2학년, 3학년 때 만날지 어떨지 몰라. 근데 어쨌든 영상 계속 올릴 텐데 그때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런 어떤 숫자가 등장하는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몸집을 불려놓으라고.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틀려오던 바로 변환단층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변환단층.
자, 변환단층이라는 키워드인데 우리가 변환단층을 어디서 배웠냐면 저번 시간에 사실 언급을 딱히 안 했어요. 판의 경계 3개. 마지막 개념입니다. 좀만 힘내. 수렴, 꽝, 발산, 쫙. 보존 뭐였죠? 어긋. 그쵸. 어긋나다 보면은 여기 어떤 친구가 생기냐면 여기 변환단층 보여요? 얘가 원래 샌안드레아스 이쪽에 미국 앞쪽에 여기에 이제 발생하는 건데 변환단층이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 자세히 보시면 요 그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펜 꺼내서 이 그림 적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돼요. 네모를 그리고 그 다음에 네모를 가로로 자르고 왼쪽에 선 2개, 오른쪽에 선 2개 그려줍니다. 그리고 제발 내가 뭔가 적으세요라고 말할 때만 적지 말고 알아서 센스 있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화살표 2개, 여기에는 화살표 2개 다 같은 사이즈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화살표는 판이 이동하는 방향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어머! 무슨 경계가 벌써 보이죠? 그렇지. 여기 화살표가 같은 속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다 뭐예요? 발사능 경계. 쉽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잘 봐요. 요 화살표 자, 오른쪽으로 가죠. 요 화살표 왼쪽으로 가죠. 그럼 요 노란색 부분 어떻게 돼요? 그죠? 카드 긁듯이 이렇게 어긋나죠. 요게 보존형 경계. 요게 변환단층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리고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습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선배들이 이 그림을 내면 왜 그렇게 주구장창 틀려왔냐 바로 경험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 판 보이죠? 그죠? 판 몇 개 있어요? 0개. 여긴 판 존재하지 않는다, 손. 1개, 2개, 3개, 4개, 5개? 뭐 그 이상? 아, 이거 눈 있으면 풀잖아요. 조각이 하나, 둘, 셋, 4개잖아. 4개죠? 그죠? 아니, 여기까지 해서 6개? 4개 아니면 6개겠네, 그죠? 2개입니다. 2개예요. 정답. 좋은데. 이게 왜 2개냐?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발산형 경계에서 니은 모양 판, 기억 모양 판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이렇게 나온 문제에 틀리는 거예요. A 지점, B 지점 찍고 기억 이렇게 써 있습니다. A와 B는 서로 다른 판에 위치한다. 맞아요? 이게 틀린 선지라고. 2개가 같은 판에 있어요. 같은 판에 있어. 씨, 좋은데.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 눈을 헷갈리게 하는 요 녀석이 문제인 거잖아요. 요 하늘색 선 요게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헷갈리는 상황에서 항상 내가 정의 맨날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쓰이는 겁니다. 헷갈릴 땐 정의를 봐요. 잘 봐. 이게 지금 그러면은 서로 다른 판이라는 건 요게 지금 판의 경계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말은?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 판의 경계 배운 거 뭐밖에 없어요? 수렴이냐? 발산이냐? 보존이냐? 그럼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지 보면 되겠죠. 이 상황에서 A, B 가까워져요? 아니죠. 그럼 수렴 아니야. 멀어져요? 발산도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이 어긋나요?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얘는 판의 경계가 아니라 그냥 땅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판의 경계가 아니야. 같은 판이라고. 정의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저놈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얘네가 어긋나지도 않아요? 이런 질문이 나올까 봐. 아까 말했지만 이 화살표 똑같은 크기로 그리라 했죠. 같은 속도기 때문에 얘도 이쪽으로 걸어가긴 하는데 같은 속도로 어깨동무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걷긴 걷는데 같은 속도라고. 어깨가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속도가 똑같아요. 상대적 속도가 똑같다고. 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판이 이렇게 갈라진 니은 모양 판, 기억 모양 판 2개인데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저번 시간까지 한 거 복습인데 화산이 이렇게 합시다. 쉬운 거 먼저. 지진이 생기는 곳은 어디일까요? 일단 발산형 경계 지진 생기겠죠. 그죠?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 지진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진 생길까 안 생길까? 여기 지진 안 생깁니다. 시험 문제 딥다 많이 나와요. 체크해 놓으시고. 이번엔 다른 색깔로 화산이 생기는 곳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화산. 그럼 화산은 어디 생길까? 기본적으로 발산형 경계. 그렇지. 발산형 경계는 기본적으로 찢어진 마그마가 나와요. 그쵸? 그럼 보존형 경계 화산 있다고 했어요? 없다 했어요? 어긋나는 건 화산 안 생긴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 양쪽에 있는 하늘색 영역 마찬가지로 화산도 없습니다. 요거 시험 수능에 계속해서 나왔던 거니까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잠깐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네. 발산형 지각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쵸. 아, 여기서 새로운 판이 생기는데 그 판은 이쪽에서 열리는 거는 A판에 달라붙고 여기서 생긴 건 B판에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지 새로운 어떤 제3의 판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얼추 적으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왜 그런지만 설명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훌륭해요.
저 하늘색 영역, 이 문제의 하늘색 영역은 뭐 전공으로 얘기하면 단열대, 프랙처 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저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없고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없었던 용어예요. 그냥 제가 가져온 것 뿐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얘가 왜 생기느냐? 그냥 100번 말하는 것보다 실제 전공 자료 보여드리는 게 편해서 요거를 가져왔는데 당연히 전혀 몰라도 돼요. 전혀 몰라도 돼. 그냥 이해하고 넘기면 됩니다.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판이라는 게 해룡은 언제 생기는 거죠? 판과 판이 벌어질 때, 그죠? 발사능 경계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판은 거대한 네모난 땅덩어리라서 걔네가 멘틀대로의 상승률을 타고 찢어지고 싶은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찢어지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근데 얘네가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막 이상하게 갈라졌죠. 왜 그러냐? 판은 결국에는 이런 애들이잖아요. A4 용지 같이 판판한 애들. 걔로 여러분이 지구본을 감싼다고 생각해봐요. 완벽하게 감싸져요? 안 되죠. 막 종이가 울지. 막 잘 안 되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판이 그냥 멀쩡하게 찢어지고 싶대. 근데 지구가 둥근 게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해령이란 친구는 하나의 해령이 벌어질 때 몰라도 돼요. 같은 각으로 벌어져야 된대. 왜 연구했더니 그렇대.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이게 골 때립니다. 제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각을 돌아서 땅이 벌어져야 되는데 저랑 가까운 곳이 예를 들면 30도 돌려고 하면 요만큼 돌면 되잖아요. 근데 저보다 먼 곳은 지구가 둥글어서 배가 나온 거야. 30도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돌려야 돼. 다시. 나는 내 머리에서 가까운 곳은 30도 돌리려면 요만큼만 돌리면 되죠. 근데 내가 배가 이만큼 나온 지구기 때문에 30도를 돌리려면 더 멀리 돌려야 된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동일한 해령인데 얘가 벌어질 때 나랑 가까운 곳은 조금 벌어지는데 먼 곳은 많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생길까? 속도차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드르륵 탕탕탕탕 끊어집니다. 같은 해령이 그 걸레 쥐어 짜듯이.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땅이 끊어진 흔적이 남는데 요게 아까 보셨던 여러분의 그 하늘색 영역인 거예요. 단열대, 프랙처. 프랙처라는 건 끊어진다, 파열된다는 뜻이거든요. 얘네가 팡 끊어지면서 프랙처가 일어난다 라는 건데 포인트는 이 그림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발산한 관계 보존, 발산, 보존, 발산, 보존, 발산해서 사실 요 모양 판 하나, 요 모양 판 하나 두 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그 문제는 뭐냐? 여기만 이렇게 된 거지. 그죠? 여기만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그림이잖아요? 그냥 똑같이 요렇게 냈던 거예요. 본질은 이거였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오늘 총정리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들은 또 이제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빠위.